안녕하세요. 주주나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곰입니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9% 상승한 2493.10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422종목에 하락 종목은 409종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 1733억, 810억을 매수하였고 기관이 2966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9% 하락한 830.86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602종목에 하락 종목은 790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 454억, 609억을 매도하였고 개인이 1197억을 매수하였습니다. 시장은 장중에 흔들리고 있지만 지속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은 시장을 예측해 내일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잘 이익을 내며 성장하는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 주목받지 못했거나 시장의 하락으로 함께 투매가 나와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 철저한 조사로 발굴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인기주만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참 어렵죠. 큰 수익을 준 종목들도 막상 매도하려고 하면 시장에 좋은 이야기 때문에 고가에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치투자 존 네프처럼 하라의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일이다. 운 좋게 최고가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가 결국 손해보는 투자자들도 있다. 이처럼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때 역행 투자자들의 그릇된 조언도 한몫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종목을 팔아버리고 나면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다는 점도 매도를 망설이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과 과감히 결별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파는 것 자체가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팔고 난 바로 다음 날이면 푼돈을 위해 큰 돈을 놓쳤다면 후회하게 되리라고 스스로를 다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에 애착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며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투자 비즈니스에서 열정만 가지고 덤볐다가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예 깡통을 차기 십상이다. 따라서 보유 종목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때야말로 매도 시점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치 투자 존 네프처럼 하라 라는 책에 확고한 매도 전략을 수립하라 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보유 종목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때야말로 매도 시점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요. 누군가가 어떠한 종목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주가는 고점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 또한 초보자 시절 이러한 경험이 있었죠.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며 자랑을 할 때가 결국 매도 시점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성과를 올렸던 종목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들 때 반대로 행동해야만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수익률의 종목이 있다면 매도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네프는 펀더멘털만 튼튼하다면 같은 종목을 3에서 4년 혹은 5년까지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을 발굴하고 매수했다면 자랑하고 싶은 수익이 될 때까지 잘 보유하는 방법도 투자자의 몫입니다. 이 종목 많이 기억하시죠? 이 종목이 인기 있었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통해 다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했습니다. 덱스터가 고점을 형성하기 하루 전 장 마감 시에 분할 매도해야 한다고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아마도 보유자들은 이 종목과 메타버스에 대해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랑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세가 흥분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도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날 최고가를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매도 의견을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드렸습니다. 사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흥분하기 시작할 때 바로 매도에 나서서는 안됩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충분히 흥분했을 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매번 맞출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의 수익이 복리 효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도 100에서 200%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걸린 종목들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300에서 500%까지는 단 며칠 만에 수익을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효과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100% 수익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주주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은 이미 공개된 종목에 대한 리뷰이며 매매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명칭까지 나오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리나라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면서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함께 공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했던 가격이 3에서 4만원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1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나 추격 매수할 경우에는 저가에 사놓았던 물량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한 수량 중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두고 나머지 수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도했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사겠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쉽게 전량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상 재매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느라 다시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 자리에서 팔고 이 자리에서 다시 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시 매수하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반드시 일부 최소한의 수량은 팔지 말고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고 조정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조정을 견디고 간다는 심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손해보험주도 천천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5,000원 부근에서 관심 종목으로 공개하고 한 번 더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지만 현재 40%가량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비해 아주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는 급등을 보여주는 섹터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우상향하는 특성을 보여주면서 배당도 넉넉히 주는 종목입니다. 보험주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매달 소량씩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매수해서 기다리면 지루할 수 있고 긴 시간 동안 보유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달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소량씩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한다면 좋은 종목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했던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위험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횡령으로 인한 거래 정지라든지 시장으로 볼 때는 테러 같은 일들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건들일 것입니다. 이 종목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악재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와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정말 말도 안 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악재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물론 저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으로서 이런 하락을 예상하지는 못했기에 당황스러운 사건과 악재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일도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위해 항상 분산 투자로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를 통해 천천히 매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1차 하락이 끝난 후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로 대응했고 신저점을 찍고 돌아설 때 바닥에서 또 한 번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량을 2배 이상 늘려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고 비중을 확대한 종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재에 이미 포기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맞아 신저점을 찍고 바닥을 잡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바닥에서 아주 천천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독한 조정을 받아도 두 번의 급등이면 수익이 되는 곳입니다. 10년 동안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다가 신고가를 쓴 이후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 깊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종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몇 번의 급락으로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점은 계속해서 조금씩 지속 떨어지는 듯 하지만 다 떨어지면 예고 없이 급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오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조정으로 인해 인내심이 없는 비소심파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지으며 투자를 포기했을 만한 깊은 조정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누군가 돈을 잃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곳입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매매 방법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종목으로 보이더라도 급등에 따라하기보다는 다음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치열한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실을 견뎌내면서 큰 수익을 내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종목 선택이 잘 되었다면 선택한 종목에 대한 신념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에 신념이 강하다면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급식, 식자재 유통, 바이오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 기업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주가는 상장 후 제대로 된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성하던 2021년 1월 11일 삼성물산도 함께 탄력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상승해 주었지만 주가는 힘없이 1년간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작은 박스권에 갇혀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지는 못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가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제대로 된 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루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비중을 잘 지켜야 그 시간을 견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점은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2021년 5월부터 1년 이상을 박스권에 갇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멋진 모습으로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는데요. 참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었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영상을 통해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할 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하고 주가의 눌림목을 활용하여 포지션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은 고통의 대가입니다. 좋은 실적과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를 받고 선박을 인도하기까지 상당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적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주 상황을 봤을 때는 조선업이 호황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지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승으로 인해 저는 또 하나의 세 자릿수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조선주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별명이 포함되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흑자 전환은 했으나 아직까지 놀라운 실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보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11만원 부근에서 매물대로 인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 매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각오하고 추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후 좋은 수익을 함께 누리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규 접근을 할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렌터카입니다. SK렌터카는 1988년 6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7월 27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동사는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중기 및 단기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2019년
SK 렌터카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SK 렌터카는 업계 2위로 13.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에서 2위 업체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SK 네트워크스가 운영하고 있는 스피드웨이트를 통한 정비 사업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등록 대수 대비 렌터카 등록 대수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가격의 상승과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4.6%에 불과하던 렌터카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2년 1분기 5.6%까지 증가했습니다. SK 렌터카는 PER 19.77에 PBR 0.81로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은 적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자율 수합을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 및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117억으로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 렌터카의 차트를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악재는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 사업의 성장성과 신차 대기 수요 누적으로 인한 중고차 옥션 가격의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가 최근 시장의 투매로 인해 8,000원대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에서는 우려되는 악재를 보기보다 장기 렌터카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중고차 옥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평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백고문 이만 안녕.